도시카페 다관, 런던, 파리, 서울 같은 번화한 도시 속 작은 공원 앞 세련된 노천 카페에서 봉차와 새로 유행하는 디저트를 주문하는 당신이 만약 1000년 전 11세기로 돌아가야 한다면 더 이상 차를 주문할 수 없을까? 아니다. 번성한 시내의 찻집에서 최신식 청자 찻잔에 담긴 하얗고 고운 라떼 거품이 있는 말차와 금방 만든 부용병이나 금귤 수단을 주문할 수 있다. 한여름이라면 아이스티나 시원한 파파야 주스를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책을 꺼내 친구에게 자랑하며 담소를 나누다 얇은 종이로 만든 지폐로 찻값을 지불하고 나섰을 것이다. 우아한 서체의 시가 담긴 족자와 인기 작가의 산수화 등으로 장식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이 찻집은 밤늦게 산책 나온 양갓집 교수도 잠시 들러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만약 당신이 실수로 물건을 놓고 왔다면 5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락에 설치된 분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에 담은 차도 있으니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다. 당신이 고관 대작이든 상인이든 서생이든 여자든 남자든 찻집 주인은 언제나 정돈된 탁자와 청결한 그릇을 준비해놓고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이 찻집은 유럽도 아메리카도 지중해 연안도 아닌 중국 북송의 수도 개봉에 있다. 그리고 한 세기가 더 지나고 나면 남송의 이만 시내에서 똑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도시차 문화의 상징은 다관, 다방, 다사, 다점이라고 부르는 찻집이다. 다관은 당대에 만들어져 송대에 번성했다. 번화한 개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북송이 망하자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 살던 당시의 4대 부층은 북송 시절 개봉 시내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기록을 남긴다. 대표적으로 맹원로에 동경 몽화록이 있다. 맹원로는 마치 동네 맛집 카페를 탐방하듯 어디에 다방이 있고 몇 시에 문을 열고 닫는지 그 안의 시설은 어떠한지 촘촘하게 적었다. 주장문 밖 동서로 2개의 교방이 있고 그 밖은 모두가 민가 혹은 다방이었으니 밤이 되면 특히 번화했다. 반로 동가항의 동측 십자대로에 종행 이각 다방이 있는데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등불을 켜고 장사를 시작했다. 구조문로로 나가면 북쪽에는 여사들이 밤에 놀러나와 차를 마시는 북산자 다방이 있는데 다방 안을 선동, 선교 같은 시설로 꾸며놓았다. 마행가를 지나 북쪽 신봉고문대가에는 곳곳에 다방, 주점, 음식점이 있는데 밤 12시까지 야간 영업을 하고 오전 4시가 되면 다시 문을 연다. 개봉시내 다관은 새벽부터 밤까지 영업을 했으며 차를 마시며 휴식과 놀이를 할 수 있는 도시 카페였다. 또한 직업과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송대 왕명청이 쓴 척청잡설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개봉의 유명한 술집인 백번루 옆에 작은 찻집이 있다. 가게는 작지만 깨끗하여 언제나 손님들이 가득하다. 일시 성을 가진 선비가 오랜 친구와 함께 그 찻집에 들렀다.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돈주머니를 풀어 탁자 위에 놓고 차를 마셨다. 잠시 후 2사람은 백번루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황급히 나오느라 돈주머니를 탁자 위에 놓고 그대로 나왔다. 이들은 술에 취해서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돈주머니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다관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분명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라 생각하여 포기했다. 몇 년 후 이 씨는 다시 개봉에 오게 되어 찻집에 들른다. 그는 이 일을 동행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찻집 주인이 우연히 듣게 된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당신 아는 선생 뒤를 쫓아가 물건을 전해주려고 했으나 선생의 걸음이 너무 빠르고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대신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찻집의 작은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그 안에는 우산, 신발, 의복, 그릇 등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는데 각각의 물건마다 표식을 붙여놓았다. 윗면에는 날짜와 물건의 종류, 유실자의 신분이 적혀 있었다. 유실자의 신분은 승려, 부인, 상인, 관료, 서생 등이었다. 유실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물건에는 누군지 모름이라고 적어두었다. 주인은 다락 한 구석에서 작은 주머니를 찾아내었는데 주머니의 꼬리표에는 모년 모월 모일 어떤 관인이 분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인은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이 씨와 함께 다락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씨에게 주머니 속 돈이 얼마인지 물었고 이 씨가 말한 것과 정확히 부합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주머니를 돌려주었다. 이 씨는 돈의 절반을 찻집 주인에게 사례금으로 주었지만 받지 않았다. 사례로 술을 사겠다고 해도 정중히 거절했다. 찻집에 있던 손님은 50여 명이었는데 모두 주인의 덕행을 칭찬했다. 다관이 성황리에 영업 중이었으니 일상생활에서도 티타임은 당연한 일이었다. 동경몽화록에 이런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혹 다른 사람이 새로 이사와서 이웃에 거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물을 빌리거나 다탕을 주거나 물건을 어디서 팔고 사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또 다병을 손에 들고 매일 가까운 이웃을 방문하여 차를 주면서 서로 간에 동정을 묻기도 했다. 11세기 최고의 도시 개봉. 북송의 수도인 개봉은 인구가 100만에 이르렀으며 남송의 수도 이만의 인구는 150만에 달했다. 당시 유럽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베니스와 파리의 인구가 10만 정도였으니 비교도 할 수 없는 메트로폴리스였던 셈이다. 개봉, 이만 및 기타 대도시는 당대 장안보다도 활발하고 개방적이었다. 장안은 개방된 국제도시였지만 도시활동에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는 정치도시이기도 했다. 상점은 해가 지면 문을 닫아야 했고 각각 정해진 구역의 담장 안에서 활동해야 했다. 이와 달리 상공업 도시로 변모한 개봉은 야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동금이 해제되고 온갖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야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송은 엄격한 규제로 통치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대신 경제적 실용성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다. 상업과 수공업의 부흥에 따른 각종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유불도, 삼교도 더욱 성장했다. 지폐가 유통되었고 대량의 서적이 출판되어 문예 부흥을 이루었다. 송의 학문과 사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배경에는 인쇄술의 발달이 있었다. 인쇄술 덕분에 빠르게 지식이 보급되고 새로운 지식 계층이 만들어졌으며 과거 제도가 발전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쉬면서 놀고 마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주점, 음식점이 도처에 생겨나고 다관은 서민과 상인, 사대부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다. 관원, 상인, 여행객과 유랑예술인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대도시의 신문화를 전파했다. 모든 물자와 사람이 모여들어 도시는 흥청거렸다. 당시 개봉신의 풍경은 북송말 한림 도화원의 화가 장택단이 세밀하게 묘사한 청명상하도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5m가 넘는 두루마리 형태의 청명상하도는 800여 명의 인물, 60여 마리의 동물, 28척의 배가 등장하는 거대한 규모의 풍속화이다. 명화 중의 명화로 일컬어지며 중국 100대 보물에 속한다. 춘분을 지나 15일 후인 4월 5, 6일경이 되는 청명절은 봄꽃이 만발해 중국인들에게는 교회로 나들이를 가거나 성묘를 하는 특별한 날이다. 물론 금방 만들어진 새 해차를 맛보는 날이기도 하다. 당 궁정에서 청명차연을 열었던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봄을 맞는 이날을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다. 청명상하도는 이런 특별한 날의 개봉을 섬세하게 담았다. 수도 개봉을 흐르는 강을 사이에 두고 교외 풍경, 작은 수록 풍경, 배, 아치형 큰 다리,
성문, 시장 풍경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림 속 인물들의 움직임과 표정은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 우물물을 푸는 상인, 식당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점원, 야외극장, 향로라고 써붙인 큰 간판을 걸어둔 가게, 비단을 파는 상점, 신발가게, 꽃가게, 의원, 도자기 가게, 강가 다리를 따라 늘어선 노점, 대형 화물을 나르는 오마차, 광대패 앞에 몰려든 군중, 분위기 있는 야외 카페를 연상시키는 다관, 소리치는 뱃사람, 싸우는 사람, 거리를 지나는 아랍 상인의 낙타 행렬, 수레바퀴를 수리하는 카센터, 고려 복식을 한 나귀를 탄 사람,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총각머리를 한 어린이, 소와 돼지와 나귀 등 청명절 개봉거리에 넘치는 물산과 활기찬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리 남쪽 강가에 있는 다관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 혹은 의자에 앉아 한담을 나누는 사람, 또는 창에 기대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모든 장면이 마치 동경몽화록의 기록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듯하다. 그림판 동경몽화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방으로 이어진 수로를 통해 쌀, 차, 비단 등의 상품을 수송하고 지방과 수도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런 발전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시와 지방을 소통시키고 문화적으로도 단일한 세계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도 더욱 활발해진다. 당시 무역항인 광주나 명주, 청주 등은 완전히 개방된 국제도시로 아랍, 고려, 일본 상인들이 왕래하며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도 개봉의 풍경인 청명상하도에 낙타가 줄지어 있다거나 고려인과 향료 가게가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아랍인들은 점성국, 베트남에서 침향이나 사향을, 도파국에서 후추, 단향, 정향, 발리국, 그러니까 보르네오 섬에서 강진향, 삼불제, 수마트라 팔렘방에서 안식향, 단향, 대식국, 사라센 제국에서 유황이나 모략, 용연향, 소약향유 등을 가져왔으므로 향료가게 진열대에는 남쪽에 온갖 향료가 펼쳐져 있었다. 정명상하도에서 보이는 개봉신의 대로에는 향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모기가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항주의 찻집, 개공의 찻집. 북송대의 다관 풍경은 남송의 수도 임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남송의 오자목은 몽양록에서 항주에 세련된 다관 인테리어에 대해 임안부의 찻집은 고객을 끌기 위해 사계절에 맞는 꽃을 꽂아놓거나 혹은 명화를 걸어놓기도 했으며 특별하게 설계해 놓은 화분 받침대에 기이한 소나무와 전나무 분재를 나란히 배치하여 장식했다고 적었다. 다관에서는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할 수 있는 놀잇감으로 가벼운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주사위판인 쌍육과 바둑판을 구비하기도 했다.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은 테이크아웃 티를 살 수도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병에 차를 담아서 차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개 공적이거나 사적인 일 때문에 업무를 본 사람들이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야시장, 몽양록. 몽양록에 노동자들이 모이는 다사가 있는데 사람 손을 사는 곳으로 시두라고 한다는 구절이 있다. 시두는 차를 제공하는 일용직 직업 소개소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남송시대 도읍 항주의 도시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중국 특유의 대형 다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규모가 큰 다관에 무대를 마련해서 예능과 가물을 감상하면서 차나 가벼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서다관이라고 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이 모여드는 곳으로 주로 신화나 역사, 신비로운 이야기를 테마로 한 예능과 음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중국 문학에서 남송 이후 희곡이 발달한 배경에는 이런 서다관이 있었을 것이다. 남송 이후 대도시마다 이러한 문해예술을 감상하면서 차와 가벼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관이 성황리에 영업을 했으며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차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퍼진 고려의 개경거리에도 다점, 다방이라 불리는 가게가 있었다. 고려사 저요를 보면 목종 5년에
다점, 주점 등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는 전례대로 돈을 사용하고 백성들이 서로 사사로이 교역할 때는 그 지방에 마땅하게 하라는 교지가 내려진다. 이 다점은 개경 시민이 돈을 지불하고 찻잎을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며 또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임춘의 낭중 이우이가 다점에서 낮잠을 잔 두절구라는 시는 이우이라는 낭중 정오풍 관리가 찻집의 누각에서 낮잠을 자다 깨어난 이야기를 시로 적은 것이며 이승인의 어떤 스님의 염주를 희롱하며 읊다라는 시에는 다방과 술집은 서로 이어졌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찻집과 술집이 별도로 존재했으며 번화한 개경거리에는 이런 상점이 여러 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귀족사회였던 당과 달리 송은 일반 백성들이 풍요를 누렸던 시기였다. 상공업의 발전이 가져온 도시의 부흥은 일반 백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 천년 전 북송과 남송 그리고 고려의 대도시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다관이 존재했으며 남녀노소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인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했었던 시기는 이 무렵이 아니었을까? 특히 여성들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송, 한반도에서는 고려시대를 지나 명과 조선시대에 이르면 여성들의 자유로운 외출이 불가능해진다. 여성들이 다시 찻집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수백 년을 기다려야 했다.